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지수가 마감 쪽에 급락을 보이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하루 만에 다시 급등을 보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할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조정도 이러면은 빠르게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 제2의 월급통장 6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저희 유료 회원 모집이죠. 그래서 이번 기수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 받았는데 모두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 아래 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가입하시면은 모두 해드리는 유료 회원 전용 서비스인데 한 종목 정도는 저희가 종목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피드백은 종목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시면은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 후에 가입 신청을 하셔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지금 고점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저점에서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반등이다.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반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반등이었고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적으로 1950 요 구간까지 반등이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조정 안 나오고 유동성 장세로 해서 밑에서 다수급이 받쳐줘서 기다리는 조정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가까지 회귀한 부분이 반등이고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요 구간을 돌파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가 진정한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공포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회의 구간을 잘 살리게 되면은 특히 지금까지 최근에는 요 구간에서는 소외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재밌는 구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2000포인트 위쪽에서는 근데 요 구간 이후에 연말까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제 생각보다 시장은 더 좋고 유동성이 더 많이 풀렸어요. 오늘 새벽만 봐도 패드에서 회사채 매입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추가적으로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약속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주가 경제가 아니에요.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수는 일단 회복이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올해 초에는 코로나라는 큰 사태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반등은 충분히 잘해줬고 앞으로 상승까지 생각하면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시황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일 다우 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드의 회사채 매입 경기부양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다 하면은 그냥 경기부양책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좋은 거는 반등도 반등인데 중요한 거는 요 음봉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고 위쪽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중요한 구간이라서 이 회복되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하락에 대해서 테스트가 나올 텐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겨내고 이렇게 위쪽으로 회복하느냐가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우지수에서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을 또 추가로 그러니까 공식이 된 거죠. 코로나가 발생했다 해서 문제가 됐다 경기부양책 코로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좀 장기화된다 경기부양책 이게 지금 그냥 공식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려감이 나오면은 돈으로 막고 우려감이 나오면 돈으로 막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생각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타당한 근거인데 부작용은 지금이 아니라 한참 뒤에 테이퍼링을 하든지 유동성을 회수할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면은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려감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 우려감은 빨라야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늦으면 내후년이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서부터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유동성 장세를 지금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조정 때문에 잠깐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속도가 빨라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급락이 한번 나오고 이 구간에서 지금 변동성을 조금 이 급락에 대해서 아래 위쪽 지지력 테스트 받고 좀 다시 반등 나오고 하면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변동성을 유지를 해주면서 적어도 하단 지지력 테스트는 잘 받고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모색을 하겠죠. 오늘 다우지수는 뭐 일단 위쪽으로 가는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음봉 사이에 갇혀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된다. 제일 좋은 건 27,000포인트를 넘어가 주는 거고요. 근데 오늘 하루에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해주면 제일 좋은데 뭐 이번 주 안에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뭐 다음 주까지라도 해서 뭐 6월 안에만 나와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은 만약에 여기서 오늘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9,800포인트를 다시 또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스닥 시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율 쪽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190원을 이탈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환투기 세력들이 환율 상승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안정적인 쪽으로 돌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전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안정화되긴 사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1220원을 이탈하는 거는 빠르게 이탈해 주는 건 중요하다. 이 아래쪽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1190원까지 이탈하려면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살짝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입이 좀 반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해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더 강하고 시장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와중에 다행히 1220원 돌파는 나오지 않고 오늘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건 굉장히 다행이에요. 환율 동향이.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1190원, 1220원 요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면은 그래도 좀 다행인 거예요. 제일 최악의 경우는 1220원을 넘어가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환율 이제 급등 쪽으로 해서 이제 투기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은 뭔가 추가적으로 좀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돌발악재가 발생한다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가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1190원에서 122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면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크게 뭐 강력하게 뭐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뭐 매수 매도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도 기존만큼 계속 연일 매도가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부담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까지 설명드렸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인데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4% 이상 뭐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이제 5%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뭐 멋진 모습 보였죠. 6%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130포인트를 회복했는데 역시나 제 생각보다 지금 시장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갭으로 2090포인트를 이제 뭐 건드려준 것도 좋고 위쪽에서 시작해서 뭐 살짝 지지력 테스트 보이고 위쪽 방향으로 아예 뭐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사이드카가 뭐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물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어제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하면은 이제 매수사이드카가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1분 이상 지속되면은 된다. 그래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매도 사이드카는 하락이니까 이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매도 사이드카 오늘 그냥 급등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뭐 11시 정도에 발동이 됐고, 그래서 양대 지수가 좀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락도 빠르고 반등도 빠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만한 게 장 마감 즈음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남북 연락망을 이제 좀 파괴했다, 폭파했다 하면서 좀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굳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분 나쁜 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약간의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미국발 호재로 이제 들고 왔죠. 물론 일본에서도 BOJ에서도 이제 경기부양책을 냈습니다. 근데 미국 쪽이 좀 더 큰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뭐 경기부양책을 더 뭐 추가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돈의 힘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자꾸 시비를 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예로 들어드릴게요. 2017년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 전후부터 해서 북한이 굉장히 도발을 강력하게 걸어왔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정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동계올림픽 때 갑자기 응원단을 내려보냈죠. 이런 좀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2017년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선 전후에 도발하고 불바다 만들겠다라고 하고 전쟁 불사하겠다라고 하고 뭐 미국도 뭐 적대시하면서 미국이랑 거의 뭐 전쟁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나라랑 전쟁할 것처럼 얘기하고 거기에 일본 상공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려서 일본이 한바탕 뒤집혔었죠. 그리고 뭐 계속 미사일 발사하는 건 기본이고 핵실험까지 하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굉장히 올려놓고 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2018년에 왜 당황했느냐?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에 응원단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면서 화해 모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7년만 해도 지금 3년 지났으니까 지금 많이 무뎌져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전쟁 난다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 다음 연도에 다시 한번 뭐 화해 모드 하면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랑 나랑은 뭐 서로 좋아한다, 우리는 친구다 이러고 있고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니 불바다니 하던 사이가 그런 상황이 있었죠. 지금 보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 기존에 뭐 개성공단 내쫓고 이번에도 북한에서 좀 이제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6.25라는 우리 참 좀 역사적으로 좀 이제 슬픈 일이 있었죠. 이 당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조용하게 있다가 우리나라의 휴일이었고 조용하게 있다가 새벽에 갑자기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전 세계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주목을 받고 싶어 하면서 본인들한테 다 집중하게 해놓고 나서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습을 하는 게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죠. 싸움하면은 선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듯이 이 갑작스럽게 해서 기습 공격하는 이런 부분이 전쟁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전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이 기존에 취했던 전략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주목을 받으려고 계속 이목을 이끌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전쟁보다는 물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전쟁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주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 엄청나게 받고 있죠.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재가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지원을 좀 받고 싶다던가 얘네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 지원을 받는다던가 뭐 제재를 좀 풀어달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한테 좀 집중해달라. 너네 힘든 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우리 신경도 안 쓸 거잖아. 우리 항상 뒷전으로 놔둘 거잖아. 나한테 집중해달라. 우리 힘들다. 라고 표현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존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당한 대응을 해서 그렇게 뭐 결과는 항상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 중 하나다라고 그리고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제가 약간 반 농담 삼아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강 걱정하기도 힘든데 김정은 건강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뭐 체제가 붕괴되거나 뭐 우려되는 부분 최근에 그래서 김여정 쪽에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체제 변환이나 이런 부분 후계자 구도 부분 때문에 좀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고 겸사겸사 지금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어느 정도의 쇼맨십도 있는 거죠.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연락하는 한라인이랑 뭐 다 폐기하겠다. 본인들이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굳이 저렇게 뭐 폭파 사건까지 만들면서 연기가 난다, 뭐 폭파가 되었다 이런 속보가 나왔죠. 장마감쯤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폐쇄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액션을 취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쇼맨십이 가미됐고 본인들한테 좀 집중해달라, 주목해달라라고 저는 관심을 끌고 싶어서 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뭐 사실 이게 아예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도 철원 지역 뭐 중부정선에 이제 감시초소 있죠, GP 폭파되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범철수 사업 뭐 합의하고 했었는데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북한에서 뭐 쇼맨십 취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취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좀 정치 외교적으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런 행동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보다는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체제가 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 그냥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전쟁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확률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확률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여기 740, 750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가 줘야 되는데 뭐 내일이든 아니면 이번 주 안에도 뭐 도전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은 좋을 텐데 북한이 저렇게 장마감 즈음 해가지고 한번 우리나라에다가 액션을 취했으니 이 부분이 내일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는 넘어설 정도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상승을 더 받아들일 것이냐 이 차이가 되겠죠. 저는 뭐 약간의 부담은 만들 수 있어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북한이 저 정도까지 도발을 하면은 부담은 될 수 있어도 추세를 꺾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만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중에는 조금 신경 쓸 수는 있어도 그렇게 우리나라만 뭐 강력한 약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생각은 그래요. 내일 일단 보면은 나오겠죠. 뚜껑을 열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징주를 좀 뽑아봐야 되는데 뽑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가 특징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55,000원, 51,000원, 52,000원 이 구간을 돌바락제로 단기적으로 이탈했지만 하루 만에 회복한 것을 보면 이 이탈한 게 속임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유료 강의를 통해서 뭐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임수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탈할 구간이 아닌데 이탈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삼성전자가 반등 나오고 시장이 반등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반도체 쪽도 반도체 캐파 쪽이 뭐 점점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뽑자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전기차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4위까지 밀려났었죠. 비아디에도 밀려서 원래 1위 파나소닉에 차지를 하고 있었고 2위 뭐 CATL이 있었고 원래 2위가 LG화학이었죠. 근데 CATL한테 먹히고 그다음 3위 비아디 쪽까지 올라오면서 이 두 CATL하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판매가 높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겁니다. 파나소닉은 당연히 뭐 테슬라 점유율 때문에 그런 거고 테슬라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작년에 4위까지 LG화학이 밀려났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인데 4위까지 밀려났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다가는 형식 승인까지 갔다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4위까지 밀렸던 LG화학이 올해는 이제 테슬라에서 중국 쪽 진출하면서 LG화학하고 손 잡고 그리고 기술력 부분이라 최근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것들 여러 가지 합산해서 LG화학이 이제 1위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LG화학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거의 한 14%.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 SDI가 점유율 지금 5위권 쪽에서 확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점유율이 조금 낮았던 부분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 성장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LG화학이 기술력 자체는 세계적이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의 전체 캐파가 커지면 LG화학의 이제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을 더 선호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I, LG화학 둘 다 좋은 기업이지만 어느 쪽을 선호하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가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 저는 LG화학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LG화학이 투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드디어 LG화학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를 꼽으면은 LG화학 쪽이 2차 전지, 당연히 삼성 SDI도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46만원 저항, 요 구간인데 돌파를 했고, 그럼 50만원 저항, 그 다음에 또 45만원에서 55만원 전후가 되겠죠. 54에서 55만원. 그 정도로 계속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 방향으로 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추세 자체는 둘 다 상방이지만 SDI는 아직까지 40만 원 아래쪽에서 갇혀 있고 방금 전에 LG화학은 돌파를 했죠. 그래서 기술적 레벨은 이제 LG화학이 삼성 SDI를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주로는 LG화학을 뽑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볼만한 게 이 셀트리온 계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13만원 전 14만원 사이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하고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조금 쉬어갈 때 매매하는 게 맞고 이거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덜 올라왔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2,000원 공방이 좀 벌어졌지만 회복하면서 오늘 갭으로 넘어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굉장히 좋은 모습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보다 지금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작년에는 계속 연말에 저희는 안정적인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지만 단기 상승률은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테마성 부분이랑 다 고려했을 때 상승률은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동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호 종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이 워낙 많이 올랐죠. 지금 매매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물산 정도. 오늘 같은 경우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전자랑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바이오로직스가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죠. 작년에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그래서 지분평가랑 이런 부분 해서 자체 사업이 아니에요. 지분평가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물산이 오늘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직접 말씀드린 게
직접 매매하는 게 낫다. 삼성전자나 바이오로직스를 직접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은 이제 조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사실 쉽지 않다. 좀 조정이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면은 굳이 지금은 쫓아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 30만 원 돌파한 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요 양봉 나온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급등 후에 여기서는 이제 매매하는 게 아니다. 40만 원 구간 매매하는 게 아니고 38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 주면은 사야 된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를 거의 횡보하다가 드디어 38만 원을 뭐 거의 두 차례 정도 줬죠. 38만 원 부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이제 그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이겨냈습니다. 잘 이겨내면서 요 38만 원 요 구간을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요 구간은 역시나 매수 구간이었고 그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과거에 이렇게 해서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은 제가 50만 원 매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매매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대체로 나온 게 이제 삼성물산이 되는 겁니다. 메이저들이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메이저들도 삼성바이오를 이제는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성물산 쪽으로 좀 넘어간 부분이 있다. 단기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조선주도 좋았고 오늘 뭐 철강주도 다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게 없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좋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조정이 끝났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상승 굉장히 좋았지만 이 흐름 이어가려면은 2230포인트 정도는 넘어가 줘야 돼요. 2200 지금 20에서 30 요 구간이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 뭐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오늘은 뭐 큰 동향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짚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괜찮죠.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 정말로 우리가 북한 때문에 리스크가 커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다면 외국인이 먼저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선물은 14,000계약을 매수했고 코스피 주식도 기관이 많이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관이 주도한 장이었어요.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뭐 1,000억 매수한 것보다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해도 외국인이 주도한 게 아니라 기관이 매도하면서 외국인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일부 줄일게 한 동조한 수준이지 외국인이 주도한 하락장이 아니었다라는 거 어제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최근 코스닥 말씀드리면서 어제는 하루 정도 물량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추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코스닥 주식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4,245. 코스닥은 최근에나 뭐 1,000억대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1,000억 단위로 매수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코스피랑 달라요. 작은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코스닥 1,000억을 매수하면은 코스피 1조 매수한 거에 뭐 비슷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분들 굉장히 많을 정도로 코스닥 주식은 그렇게 외국인이 강력하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4천억 이상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금액이 매수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은 코스닥 제가 외국인들은 750포인트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역시나 나는 위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뭐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만계약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데 어제 그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4,000계약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한 7,000계약 정도는 뭐 기관에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그냥 받아간 정도이기 때문에 7,000계약 전후 매수라고 생각하면은 7,000계약은 오늘 매도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7,000계약은 어차피 매도할 정도였고 한 3,000계약 정도 매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제 오늘 합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어제 오늘 이틀 합쳐서 플러스 그냥 4,000계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물 4,000계약 매수했으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포지션은 상승 포지션이에요. 선물은. 그렇죠.
그리고 옵션 동향 어제 일부 이 선물 매수에 대해서 일부 해지한 정도 수준이다. 뭐 하락 포지션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포지션이지만 해지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워낙 선물 매수가 커서 그래서 7천 계약 오늘 매도 나올 거 생각해도 7천 계약 매수에 대해서 보면은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한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데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보는데 일단 시장이 좀 워낙 이제 하락에 대한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장담드릴 수는 없다. 좀 보면서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경기부양책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양매도 나오면은 위도 아래 아니고 아래도 아닌 정도인데 금액 자체가 뭐 4억, 2억 이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아예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합쳐서 오늘 선물 만 계약 매도했지만 합쳐서 보면은 그냥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어제 오늘 합쳐서 그냥 거의 중립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주식 일부 매도, 어제 옵션 쪽에서 약간 하방 포지션, 선물 쪽에서 어제 오늘 합쳐서 약간 상승 포지션 하면은 중립 정도 포지션은 돼요. 어제 오늘 이틀 합쳐도. 그러니 뭐 조정을 완벽하게 탈피했다 이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도 여기 보시면은 적어도 2220에서 한 2230 2230까지 안착을 해주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추세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750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황은 어느 정도 큰 맥은 짚고 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상승 어제 하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1950포인트는 유지해줘야 된다. 여기를 이탈하면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추세는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20일선은 이렇게 이탈했다 하루 만에 회복한 거 보면은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고 상승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제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오늘까지도 이어진 것이고 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223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중요한 게 제가 왜 여기를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최근에 우선주, 뭐 품절주,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소외주, 순환매 말씀드리죠. 시장이 기존에 뭐 주도주들이 있고 최근에 이번 코로나 시장에서 대장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은 먼저 가는 종목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반등 구간에서는 제가 반등과 상승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은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반등이고 상승은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게 상승이다. 그럼 이 반등 구간에서는 전체 모든 종목이 상승이 한 번씩 나와요. 누가 더 많이 갔느냐 차이고 누가 하락에 대해서 많이 되돌렸느냐 차이지. 은행주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들면 뭐 KB금융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서 얘는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라온 게 기존에도 추세적으로 주봉으로 보여드리면은 그냥 꾸준히 하락 추세였잖아요. 거기에 코로나 때 한 번 더 밀린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은행주.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급락 나온 다음에 최대치가 한 반 정도,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한 반 정도 되돌린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뭐 하락이 나오고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외주들 같은 경우 반등 시장에서도 이제 시원찮은 거죠. 그래도 요런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소외주조차 반등이 나온다. 우선주조차 파동이 나오고 품절주나 뭐 이런 종목들도 파동이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반등 시장이고요. 그러면 전 종목이 얼만큼 저점에서 올라오냐 차이지 다 반등은 나와요.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상승장이 추후에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종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굉장히 치사한 차별화장이 나오게 돼요. 종목 잘못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 정도 가시면은 굉장히 시장이 치사하다고 느낄 거예요. 내 종목만 빼고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나와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소외주랑 우선주랑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별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소외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 시장은 소외주 들고 계신 분들 시장이었고 아니면 바이오 쪽에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시장이었지 뭐 기존에 좋은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별화됐다, 뭐 소외됐다라고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부터는 모든 종목이 한 번씩 올라왔고 상승률 차이지만 올라왔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차별화장이 시작돼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식 좀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2009년, 10년 뭐 이 당시에 전차군단이니 차화정이니 뭐 칠공주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칠공주는 7종목만 들어갔다 상승했다라고 해서 정말로 칠공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7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했다. 얘네가 지수를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전차군단은 전기전자랑 자동차 쪽이 지수를 이끌었다. 차화정은 뭐 자동차 화학 전후 쪽이 지수를 이끌었다. 겹치죠, 다. 자동차 들어가고 다 겹치죠, 이쪽이. 그런 식으로 특정 섹터만 올라가게 돼요. 앞으로 시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장을 잘 이겨내야 된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내 종목들이 못 올라갔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번에 상승장이 다시 시작되면은 이번 반등장에서 올라온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 장세에는 항상 그런 시장이 나왔고 지금 생각보다 유동성에 의해서 힘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 그러면은 앞으로 갈 시장 종목들이 상승할 구간은 굉장히 따뜻한 시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뭐 저희와 함께 뭐 성장 테마만 6개월 쪽 하신다라고 하면은 연말 정도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연말에 봤을 때 이 코로나라는 게 있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 기분 좋게 올해는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빠르면 상반기에만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부분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빠르면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이미 6월 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보다 이게 빠른 거예요. 시장이 강한 거고. 그러면은 연말까지 봤을 때도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시장, 더 따뜻한 시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상하파동 하나씩 나오는 것들 있죠. 조정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요 정도면은 바닥부터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요거 내려왔다고 그렇게 시장이 뭐 공포 구간이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상하파동은 중간중간에도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구간에서 괴로워하거나 뭐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깎였네 혹은 잠깐 손실 전환됐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 시장이 끝났을 때 내 매매가 끝났을 때 내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최근 시장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급락 나오고 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경험치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하루 종일 이제 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불안한 마음 드는 거는 뭐 저는 이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공포심이나 불안 심리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멀리 있는 숲을 못 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앞에 좀 시들어 있는 나무 하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세요, 주식시장을. 시장을 멀리 보면은 지금 시장은 분명히 유동성 장세로 경제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경제는 안 좋아요. 나빠요, 정확하게.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시장에서 돈을 풀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고 이 돈이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6개월이고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올해 봄에 펼친 이 전략은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까지 굉장하게 활발하게 유동성이 이어진다.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별적으로 잘 담아 놓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다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시장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회를 한번 잘 잡아본 사람들은 다음 기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식 인생이.
내 삶이 바뀌느냐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주식 인생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도 2009년에 이 장을 경험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진행됩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주식 인생이. 그러니 이번 시장 잘 이용하시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 좀 멀리 내다보는 능력, 일희일비하지 않는 능력, 이런 부분을 좀 갈고 닦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더 스마트한 개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 링크, 아까 게시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저희 쪽에 가입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갑니다.